안녕하세요. 오채한 성형외과 김종림 원장입니다. 오늘은 표피낭종 중에서 염증이 생긴 염증성 표피낭종 케이스들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말 그대로 표피낭종에 염증이 생긴 상태인데요. 염증이 생기게 되면 그 부위가 빨갛게 올라오고 아프고 때로는 붓기도 하고 그런 증상들이 동반됩니다. 케이스 보시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앞가슴 부위에 약 3, 4개월 전에 뭔가가 만져졌고 한 1, 2주 전부터 통증이 동반되고 빨갛고 부어오른 그런 염증성 표피낭종 케이스였습니다. 표피낭종이 염증이 생기게 되면 균에 의해 감염된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이 균에 의해서 표피낭종의 주머니 그 안에 있는 노폐물, 낭종을 둘러싼 피부의 일부까지도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그 안에는 고름이 차게 되고 급기야 나중에는 피부가 터져서 고름이 줄줄 새어나오는 상태로 오시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초음파 사진을 보시면 염증이 없이 깨끗한 표피낭종의 케이스들과는 조금 다르죠. 먼저 가장 큰 차이점은 병변의 경계가 애매합니다. 이유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균이 들어가서 주머니를 녹여버린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안쪽에는 고름이 차게 되고요. 제거된 검체 사진을 보시면 빨간색의 젤리 같은 염증성 조직들이 보이고 사진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고름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 고름에서는 균 배양 검사를 실시합니다. 균마다 어떤 항생제에는 반응을 해서 죽게 되고 아니면 저항성이 있어서 반응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균 배양 검사 시행 후에 항생제를 변경해서 처방해드리기도 합니다. 염증성 표피낭종을 수술하는 방법은 이전에 설명드렸던 표피낭종 수술 방법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염증성 표피낭종 케이스는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 수술 방법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염증이 매우 심한 경우에는 절개 및 배농, 그리고 긁어내는 수술 후에 항생제 및 드레싱 치료를 유지하다가 추후에 염증이 호전되게 되면 봉합을 하는 1차, 2차 수술로 나눠서 수술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소 마취 후 절개를 하고 그 안쪽에 있는 일부 남아있는 표피 주머니, 염증 조직, 고름 등등을 깨끗하게 긁어내고 씻어내듯이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피부 아래에 빈 공간들이 생기고 염증이 있었던 조직들이기에 피부가 잘 붙지 않아서 일부 피부와 바닥을 묶어주는 봉합 또한 추가적으로 하게 됩니다. 제거 후 봉합 사진을 보시면 절개선 옆으로도 실이 보이죠. 이 실들이 빈 공간이 생겨서 떠있는 피부와 바닥을 묶어주는 실들입니다. 이 실들은 너무 오래 놔두게 되면 흉터가 될 수 있어서 조금 일찍 실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염증성 표피낭종은 피부가 얇아져 있어서 봉합 후에도 재봉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간혹 염증이 있던 피부가 일부 괴사되거나 벌어지거나 해서 재봉합을 하게 되는데 이 케이스 역시 상처 부위 일부가 잘 낫지 않고 피부 일부가 벌어져서 재봉합을 시행했던 케이스입니다. 아무래도 염증이 없는 표피낭종 수술을 할 때보다 염증성 표피낭종 수술을 하게 되면 그 부위에 수술도 더 까다롭고 흉터도 더 많이 남게 되고 치료기간도 길어지고 재발률도 아무래도 더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염증성 표피낭종은 염증이 없는 표피낭종들보다는 예후가 별로 좋지 않은 편입니다. 혹시라도 환자분들께서 뭔가가 조그맣게 만져진다 하시면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병원에 내원하셔서 염증이 없을 때 제거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등에 생긴 염증성 표피낭종 케이스입니다. 환자분께서 2년 전부터 뭔가가 조그맣게 만져졌다가 약 1, 2주 전부터 아프기 시작하고 뭔가 염증이 생긴 것 같아서 내원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원래 염증이 생기면 급격하게 진행이 되는 편이긴 합니다. 빨갛고 아프고 붓기도 하고 사진을 보시면 빨갛게 발적이 동반되어 있는 상태로 염증성 표피낭종 그리고 그 주변 조직에 연조직염이 동반되어 있었던 케이스였습니다. 초음파 사진을 보시면 역시 경계가 애매하죠. 또한 염증이 꽤 심해서 피하지방층, 근막, 그리고 근육층의 일부까지도 침범되어 있는 양상이었습니다. 국소 마취 후에 절개를 해서 열어보니 역시나 고름이 줄줄 새어나오고 근육의 일부까지도 침범되어 있는 염증이 매우 심한 상태였습니다. 일부 남아있는 표피낭종의 주머니, 염증성 조직, 고름 등등 최대한 긁어내고 씻어내고 여러 차례 시행한 후에 깨끗하게 만들고 그 후에 봉합을 했던 케이스입니다. 제거된 검체 사진을 보시면 일부 남아있는 표피낭종의 주머니, 염증성 조직, 고름 등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염증성 표피낭종의 케이스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염증성 표피낭종은 수술도 복잡하고 말씀드렸듯이
흉터도 많이 남고 치료기간도 길고 재발도 훨씬 잘하는 편입니다. 따라서 뭔가가 만져진다 싶으시면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병원에 내원하셔서 진료 후에 초음파 검사 해보고 만약에 표피낭종이다 그러면 조기에 수술적으로 제거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내용이 좋으셨다면 오치안TV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오치안 성형외과 김종림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